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학습과 수학 시간이고, 이제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공유해주신 노트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네. 하나씩 그냥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리시 공간이라는 걸 처음 봐가지고, 이 정의 자체를.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넘겼는데, 혹시 여기서부터 조금 같이 생각이나 그런 거 나눠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뭐 아니면 이런 게 잘, 어, 저는 딱 봤을 때 제가 요즘 기대수에서, 저는 사실 이제 메인 스터디를 기대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에 위상수학 보고 있는데, 이 분리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그 세퍼러블 스페이스가 제너럴하게는 세컨드 카운터블 하면 이제 세퍼러블 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가 될 경우에는 세퍼러블이랑 세컨드 카운터블이랑 동치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세컨드 카운터블 같은 게 조금 이 폴리시 공간에서 어떤 중요한 프로퍼티로 쓰이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해봤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은 또 드는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보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처음 보면 생각이 든 게, 저희가 보려는 게 강화학습 세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강화학습 세팅에서, 특히 이제, 지금 이 섹션이 MDP다 보니까, 네, 왜 하필 그 세팅에서 저 폴리시 스페이스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다행히도 구체적인 예시가 이렇게 주어져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런 예시들을 토대로, 폴리시 스페이스여야 이제, 관찰이 되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시들과 연결지어 가면 이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페이스 자체로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좀 안 보인다라는 게 저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폴리시 스페이스일 필요는 없나요? 제가 이거 조금 보다 보니까 그, 네, 일반적으로 확률론에서는 필요가 없나요? 꼭 폴리시 스페이스일 필요가? 저는 그 확률을 계속 공부하면서 폴리스페이스를 아예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냥 세팅은 이제 항상 이제 프로버빌리티 스페이스라고만 이제 걸고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 폴리시 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되게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온 점도 있어서 그러니까 확률론 하던 거랑 좀 뭔가 다르게 아, 그래서 좀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얘로 제한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네,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가 이제 스터디 했던 것 중에서는 위상이랑 조금 관련 지어봤는데, 딱히 이거랑 뭐 큰 상관이 있나라는 건 잘 모르겠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면 요 세 개가 동치명제인데, 요거 한번 증명해봤고, 뭐 크게 이 시간에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 얘기 나오는데, 음, 이제 어떤 셋 X가 주어졌을 때, 이 X 위에서 시그마 알제브라는 이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 것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고, 어, 네. 그 위상수학에서 조금 비슷하게 이제 오픈셋 토폴로지 정의할 때 이런 개념이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살짝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X가 이제 일단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컴플리멘트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공집합도 이제 똑같이 포함되게 되는데, 어 이제 그 이후로 어 예를 들어서 요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이제 카운터블 인터섹션에 대해서도 이제 그, 그 시그마 알지브라가 이제 만족이 되는데, 사실 토폴로지에서는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만족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런 것들이 뭐 만족이 된다라는 거였고,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증명해봤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그, 이제 뭐 교집합에 대해서도 들어가게 되고, 컴플리멘트도 다 들어가게,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뭐 네, 이렇게 차집합? 이렇게 빼준 거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정도만, 어,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도,
들었던 생각이나 좀, 네, 그런 게 있으면 나눠주실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 저, 음, 이- 지금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게 3번, 시그마 알gebra 정의에서 3번 조건? 이게 이제 네, 카운터블한 그 서브셋들을 모아두면은 그걸 이제 카운터블 유인을 해주면은 그것도 속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 카운터블 그 컬렉션 AI를 가지고 네. AI가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A1이랑 A2가 겹칠 수 있고 A2랑 A3를 겹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 AI 그 컬렉션 AI를 다시 이제 좀 쪼개가지고 좀 리어레인지 해가지고 이제 B1, B2, B3 짰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뭔가 세서 할당하는데 그 B1, B2, B3들이 실은 이 AI 그 컬렉션들의 뭐 그 연산으로 잘 정의되고 그러니까 BI들 역시도 그 이제 알지브라에 있고 실은 그 BI의 유니온이 AI의 유니온이 되게끔 그 BI들 잘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실은 그 오버랩이 있을 수 있는 AI들을 이제 오버랩 없이 BI들로 쪼개는데 실은 같은 정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가 이제 뭔가 이제 이후에 등장할 거라는 게 있는데 네. 여튼 그 쪼갠다라는 걸 한번 상기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들은 지금 이제 어쨌든 보면 인터섹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똑같이 합집합해서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이제 BI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디스조인트하게 간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 BI들은 저 1, 2, 저기 2, 3번 룰? 여튼 네. 그 시그마 알gebra 룰 그걸 킵하면서 만들어지는 어, 네. 그렇게 쪼개야 이제 저희가 뭔가 그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 A 사건이랑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디스조인트 해야 네. 그 두 총합이 이제 그러니까 A, B 유니언의 확률이 A 확률 플러스 B 확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오버랩이 없어야 좀 덧셈에서는 이제 그 식이 성립한다. 그런 어, 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쪼개는 이제 셋업을 이제 뭔가 더 잘 유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 혹시 다른 분들은 측도론을 좀 알고 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다 알고 오진 이제 않아가지고 완전 초반만 조금 아는 상태라.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저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현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인지 사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세 번째 룰에서 AI 유니온들을 디스조인트한 유니온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가 확률론에서 쓰이는 이벤트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인가요? 이벤트를 정의하기 위함보다도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미 시그마 알지브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A라는 이벤트, B라는 이벤트가 이렇게 그냥 두 개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A 유니온 B의 그것도 새로운 이벤트로 할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확률을 보고자 할 때 저희가 A 유니온 B의 확률 PA 유니온 B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게 PA 플러스 PB가 안 되잖아요. 보통은 그 A, B 교집합도 A, B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될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제 셋 두 개 주고 그러니까 이벤트 두 개 주고 그 두 개의 유니온의 확률을 재는 것은 그 각각의 합이랑 이제 다를 건데 그게 이제 A랑 B가 디스조인트 하면은 P A 유니온 B의 그 확률은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이랑 합이랑 그 합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확장하면은 저희는 이제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그거 각각의 그러니까 총그 이벤트의 유니온의 합 확률은 각각 이벤트들의 확률의 합으로서 이제 좀 계산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정의의 3번에서 그냥
AI들만 이제 들고 있으면은 그 전체 유니온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이랑 이제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술연탕 쪼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 그, 어, 이게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그리고 이 시그마 알제브라 만약에 X라는 이제 셋이 있고 X에서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파워셋에 이제 이제 파워셋의 서브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그마 알제브라에 있는 그 대상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어 이제 강학습 맥락에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론 이게 뭐 거의 확률론이지만 사실상 그 잴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지금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성질들은 이 정의 토대로 실제로 이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이제 요 노트는 끝나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놨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얘가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가 된다. 뭐 x가 주어졌을 때 셋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건 무조건 시그마 알지브라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보고 느낀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 그 위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가 어떤 셋이 주어졌을 때 항상 잴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예시들은 요 정도 선에서 쭉쭉 넘어가고 그래서 직관적 해석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제 관측 가능한지, 어, 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보렐 시그마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시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음, 요거는 조금 이제 여기 제가 정리해 온 거 좀 같이 보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그마 알제브라가 만약에 그 어떤 파워셋의 이제 그 서브셋,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토폴로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포함하게 만드는 시그마 알지브라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X라는 셋이 주어졌고 이제 파워셋에 서브셋 F가 주어졌을 때 이 F라는 거를 항상 포함하는 시그마 알지브라 M 스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냐면 F를 포함하고 있는 시그마 알제브라들을 전부 다 유니온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요게 그리고 실제로 시그마 알제브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한 M 스타가 시그마 알제브라가 된다라는 이제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밑에 내려오면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을 때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요 T라는 이제 위상 공간을 항상 포함하는 그러한 시그마 알제브라를 우리가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라 하고 요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의 이제 원소를 보렐 셋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수에 이제 스탠다드 토폴로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픈셋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오픈셋에 당연히 이제 그러면 컴플리멘트도 이제 오픈셋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시그마 알gebra 복원한다 하면 이제 시그마 알gebra 정의에 의해서 뭐 컴플리멘트도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컴플리멘트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픈셋의 컴플리멘트들을 이제 카운터블하게 그 합집합해 준 거. 사실 이제 클로즈셋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블 인터섹션에 대해서는 이제 닫혀 있는 이제 보장이 되는데 이제 이건 토폴로지랑 좀 다르게 클로즈셋의 카운터블한 유니온에 대해서도 포함된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래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라는 건 결국엔 뭐다라고 보면 이제 토폴로지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카이 위에서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이 토폴로지로부터 이제 생성해내는 그러한 시그마 알제브라다. 토폴로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작은 시그마 알제브라다. 이렇게 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학습 맥락에서 교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요 카이가 아까 전에 그 매트릭 스페이스였으니까 요 매트릭을 바탕으로 이제 위상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스턴스 D가 있으니까 그 D로부터 입실론 볼들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그 베이시스로부터 이제 위상을 이제 그 만들어낸 위상, 그거를 포함하는 이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가 존재한다. 네, 라는 맥락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선 구체적으로 폴리시 스페이스에서 이제 디스턴스 D가 정의돼 있고, 그 디스턴스로부터 만들어진 시그마 알제브라를 이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한다. 이 맥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컨스트럭션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토폴로지 T로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컴플리멘트나 이제 카운터블 유니언에 대해서도 이제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위상에서는 이제, 컴플리멘트도 이제 사실은 오픈셋이 아닌데, 이 클로스셋인데, 컴플리멘트도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에 포함되게 되고, 이제 카운터블한, 이제, 어, 네, 카운터블한 인터섹션 아닌가? 아, 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토폴로지보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이제 뭔가 보장이 된다라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 좀 느꼈던 거나 좀 이제 그런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계속 해보자면 뭐 이제 이제 실수에서 이제 요런 디스턴스 이제 그러니까 절대값 디스턴스 줬을 때 그러면 이제 오픈 셋들이 이제 그 베이시스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걸로 만들어낸 토폴로지를 이제 보렐 메저러블 펑션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열린 구간도 있지만 닫힌 구간도 포함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열린 구간도 포함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요런 형태의 이제 오픈셋들의 카운터블한 그 인터섹션도 이제 실제로 이 보렐 메저러블 펑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카운터블하게 이제 인터섹션 시켜주면 이렇게 지금 반열린 구간도 이제 포함되게 된다. 보렐셋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다라는 대상들을 요런 대상들이 지금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아, 혹시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네. 결국에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를 만든 이유는 오픈셋을 어떤 토폴로지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정의만 딱 보고는, 그냥, 이거, 어, 근데 조금 더 특도론적인 이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컨티뉴스한 펑션,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저도 그냥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살짝 아, 그 맥락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연속 함수를 조금 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중에 지금 얘기는 안 하고 갔는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X라는 집합에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가 정의돼 있고 Y가 이제 위상 공간이라고 치면 이제 F를 우리가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할 건데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요렇게 그 여기에 있는 토폴로지컬한 오픈셋의 원소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의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있는 이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내리면 이제 그 이제 컨티뉴스한 펑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가 아니라 여기다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를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오픈셋의 인버스가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메저러블이라 했는데 이 정의역에 있는 그 시그마 알지브라가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일 때는 특별히 이제 보렐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근데 요게 사실 보면 컨티뉴어스한 펑션은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를 무조건 만족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오픈셋의 인버스가 이 이 X의 토폴로지컬한 원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버스 이미지가 그 컨티뉴어스 하게 되면, 만약에 F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하면 여기에 T of X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보렐 메저러블 자체가 T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보렐 메저러블 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그 연속이라는 개념을 조금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정의상은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노트랑은 조금 별개로 그냥 이제 좀 보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네, 그런 맥락도 조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직 이제 막 나중에 그 척도론에서 막 적분 계산하고 할 때 실제로 막 되게 좀 뭐 심플 펑션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막 되게 이제 좀 어렵게 계산하던데 저도 그 부분 아직 실제로 계산을 특도론 레벨에서 못 해봐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좀 해보면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 공간이 결국에는 저 혹시 네, 저 메저러블 펑션이 네, 그 토폴로지가 아니라 네. 시그마 알지브라가 주어져 있어야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어, 네. 그래서 그 이제 measurable 펑션이 이제 정의역에서는 이제 그 measurable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공역에서는 그 그 토폴로지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도 이제 정의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거는 공역에서도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네네. 공역에서는 그냥 오픈셋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이제 또 저도 신기했던 게 결국에 그래서 이제 F가 메저러블 하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토폴로지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메저러블 셋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토폴로지가 있으니까 Y에 그, 그 무조건 그러면 공역에다가 지금 아까 우리가 보였다시피 T를 포함하는 시그마 알즈브라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윤현민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메저러블 펑션 말할 때 정역은 당연히 메저러블 스페이스여야 하고 네. 공역도 메저러블 스페이스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보렐인 경우에는 이제 그 공역에 이제 토폴로지만 주고 거기서 이제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컨스트럭션 해서 네. 공역 때 보렐 메저러블 스페이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토폴로지만 언급하는 것 같은데. 아, 네네. 저도 네,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메저러블 하다고 하면 이제 여기 지금 어, 무조건 저희가 이걸부터 보렐 메저러블을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보렐 메저러블 정의가 되고, 토폴로지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렐 셋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이 보렐 셋의 인버스가 이제 여기 메저러블 한 X의 메저러블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요 정의만 가지고 지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밑에 증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Y에 이제 보렐 메저러블이 들어가게 되고, 그 Y의 보렐 메저러블이 이제 인버스가 이제 X의 메저러블 셋 안에 들어가게 되는 요런 형태가 되긴 합니다. 지금 보렐 메저러블 정의할 때는 네, 공역에 이제 토폴로지만 가지고 이제 정의해도 되는데 네, 아까 그 제너럴하게 메저러블 펑션 정의할 때는 네, 그 이제 그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그 뭔가 조건이 없으니까 네, 네. 공역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시그마 알지브라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일단 윤현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저러블 펑션 말할 때는 항상 정의역, 공역 둘 다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를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보레 메저럴 펑션을 본다면은 이제 보레 메저 펑션이면은 이제 그 공역이 이제 보레 시그마 알지브라 인 세팅을 이제 보고 그럼 여기서도 둘 다 이제
정의역, 공역 둘 다 메저러블 스페이스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알교할 때, 그러니까 볼의 메저러블 펑션의 컨디션을 알교할 때 저희가 공역에서 그 이제 셋을 가져올 때 이제 실은 저 토폴로지에서 인출세 된 이제 셋만 이제 가져와도 그 알규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이승재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메저럴 펑션은 그러니까 볼의 메저럴 펑션을 알규하든 그냥 메저럴 펑션 알규하든 이제 둘 다 정의역 공역이 둘 다 메저럴 스페이스여야 하는 거 맞는데 근데 이제 볼의 메저럴 펑션인 경우에는 이제 공역에서 그 셋을 가져올 때 그냥 토폴로지에서 인출세된 셋만 가져와도 그렇게 알규해도 무방하다라는 그 주장을 해주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상태 공간 정의 자체가 결국에는 폴리시 공간 카이에서 이제 보렐 시그마 대수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액션 스페이스도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지라는 거는 자세하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음.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네, 어, 왜 꼭 이 강화학습, 그러니까 MDP에서 스테이트랑 액션이 그 폴리시 공간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뭐 probabilistic 스페이스로 정의를 했을 때랑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폴리시 공간의 조건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아직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 폴리시 공간이 만족한 뭐 컴플리트랑 뭐 세퍼러블 이런 조건들이 왜 필요한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정합이 이 시간에 맞춰지고 난 후에 예제가 좀 주어지면 오히려 계산을 하면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예제 계산을 하면서 아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감을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그래도 같이 초반에는 이제 좀 정합 맞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 좀 예시를 좀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메저러블 셋이 주어지면 이게 메저라는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이제 어떤 뮤가 만약에 이제 여기 메저러블 셋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네. 그 이제 메저러블 셋 그러니까 그 시그마 알지브라의 원소 그러니까 메저러블 셋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이 공역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매치시켜주는 그러한 뮤를 우리가 언제 이제 메저라고 부르냐면 그 카운터블 이제 어디티브라는 게 만족을 하면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있는 AI들이 지금 전부 다 디스조인트 하면 요것에 지금 학습합을 해준 게 뮤에 집어넣었을 때 이제 따로따로 다 이제 더해준 거랑 똑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메저라고 부르겠다라고 측도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제 이게 확률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엔 요 P가 이제 여기서 지금 뮤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시그마 알즈브라가 정의역이고 공역은 이제 0, 1로 0, 1에 지금 클로스셋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요게 지금 셋이고 요게 지금 이제 시그마 알즈브라인데 이 셋 전체를 넣게 되면 이제 1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방금 카운터블 어디티브 그 조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저의 조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함수 P와 그 시그마 알gebra F와 셋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확률 공간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요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코멘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없으면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부터 조금 혹시, 저는 네. 뭐 네. 죄송한데 이거 아까 여기 전에 네.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관련해서 네. 혹시 그, 그 스페이스가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정의된 경우에는 그 스페이스가 폴리시 스페이스이려면 뭔가 토폴로지가 좀 어떻게 정의돼야 되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혀서 네.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사실 살짝 그 부분 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한번 그 혹시 원정현 선생님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디스크리트나 뭐 자연수 n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 뭐 생각을 해보려 했는데 뭐 떠오르진 않았는데 그래서 좀 여기서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 네네.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도 어, 그 폴리시 공간의 정의를 만족하려면 뭔가 토폴로지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을 텐데 어떻게 정의돼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서요. 어, 네. 윤현민 선생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방금 생각이 든 건데, 이제 편의상 그 전체 공간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그냥 Rn으로 잡고 그다음에 유한계점만 이제 따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스탠다드한 매트릭에서 인듀스되는 토폴로지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저 X를 그 파이나이트 셋 자체라고 본다면은 그 스탠다드한 매트릭으로 인듀스되는 토폴로지는 그 X의 파워셋이 된다고 되지 않으려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들을 디스크릿하게 있으면은 각각의 한 점에서 오프셋을 잡으면은 정말 그 포인트 하나만 잡고 있는 그 셋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 파워셋 자체를 그냥 T로 준다라고, 그 토폴로지로 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돼야만 하지 않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매트릭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 네네. 그럴 것 같네. 네, 만약에 뭐 저도 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어쨌든 어, 조금 예를 들어 이제 그 이게 리얼 라인 R이 있다고 하고 거기 सब스페이스인 뭐 파이나이트하게 저희가 하나 잡아준다고 치면 그러면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그 오픈셋들이랑 거기랑 이제 그 인터섹션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제 오픈셋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오픈셋이 돼야 된다라는 뭔가 예시로 봤을 때는 좀 저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거리가 정의된 경우에는 그냥 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저 행동공간 이제 구체적 예시 두 번째 좌회전, 직진, 우회전 뭐 이렇게 있으면 일단 매트릭이 어떻게 정의돼 있을지도 좀 헷갈렸고요. 네, 그 매트릭을 같으면 0으로 주고 다르면 1로 주는 그 디스크릿 디스턴스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저는 지금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음, 네, 한번 네, 네, 뭔가 그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생각해서 아, 나중에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각 포인트가 이제 오픈셋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네, 같은 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같은 그 원소만 들어가 있으면 그 점이 오픈볼로 정의가 되니까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소가 달았다고 하면 거리가 달라지니까 이제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조금 걸렸던 게 오히려 그 컴플리트하다는 거를 또 이제 그것도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어, 네, 오픈셋이 지금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로 정의되어 있으면 네. 어, 뭔가 컴플리트하다는 거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확실하게 감은 안 잡히는데. 네. 아,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네, 그러면 이건 조금 기록을 해놨다가 그 오늘 이건 좀 말씀하신 건 또 좀 이제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따로 기록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시를 좀 찾아보고 한번 그러면 어, 어, 디스크릿셋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폴리시 스페이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라는 식으로 한번 네, 이거 이렇게 하나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뭔가 저도 드는 생각이 그 예시 잡고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나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셋도 구체적으로 하나 잡고 가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디스코드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활발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 저는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좀 측도론적인 언어로 이렇게 막 제대로 본 적이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역이 결국에는 우리 그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셋과 이제 시그마 알즈브라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역이 이제 그 폴리시 공간으로 이제 있으면서 이 x가 이제 그 메저러블 펑션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요거 딱 보고는 사실 그래서 정의만 보고는 좀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저희가 있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1에서부터 6까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셋이라 하고 이 메저러블 펑션 자체는 메저러블 셋을 이제 뭐 파워 셋 전체로 주면 그것도 이제 그 시그마 알gebra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그마 알geb라가 되고 이거를 뭐 이제 뭐 짝수 또는 홀수 이게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냥 일반적인 확률 그러니까 뭔가 이 폴리시 공간이라고 이거 보일 수 있나라는 건 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짝수면 0이고 뭐 홀수면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인버스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보렐셋이 있으니까 어 네 뭐 조금 그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네 음 음, 네 일단은 그래서 요런 x를 이제 결국에는 measurable 펑션인데 구체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코멘트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 뭔가 딱 떠오르는 예시가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니면 예시 레벨에서 조금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예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이 네, 저 이제 폴리시 공간을 공역으로 준 게 저는 이제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게 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게 그 폴리시 공간으로 또 주어질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항상 저희는 그 랜덤 베리어블을 다룰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수를 공역으로 취해서 그 실수의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를 항상 이제 공역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 카이가 가질 수 있는 에 해당하는 공간이 뭐가 또 있을까? 네, 그게 궁금합니다. 음, 그 저도 저도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할 때 공역에 항상 폴리시 스페이스가 필요한지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의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 메저러블 스페이스만 주어졌을 때랑 폴리시 스페이스만 주었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뭐 아까 들었던 의문이랑 똑같은 거긴 한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원종현 선생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 저도 이 개념을 접한 적이 있긴 했는데 항상 뭐, 뭐 얼렁뚱땅으로 그
콧이 컴플리트 개념 완비성까지는 어떻게 뭐 이해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이제 세 번째 그 세퍼러블의 조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가 이제 아마 그 조건희 교수님께서 이걸 보신다면 한번 네,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을 조금 정제해 주시면 제가 기록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 예. 지금 원종 선생님의 어쨌든 궁금증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왜 공역에 폴리시 스페이스가 그 주어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정의를 할 때 왜 폴리시 공간으로 공역이 정의가 돼야 하는지를 그리고 폴리시 공간에서 스페이스에서 세 번째 특히 세 번째 조건 세퍼러블 스페이스가 왜 필요한지를 저희가 좀 알고 싶다. 각각이 왜 필요한지를 알면 더 제일 좋고 아, 네. 혹시 이게 정제가 잘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적어놨습니다. 혹시 윤현민 선생님도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폴리시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공역이 약간 RN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랜덤 베리어블 생각하면은 이제 뱉는 값이 리얼인 보통 그런 세팅을 생각을 하잖아요. 뭐 좀 더 넘어가면 뭐 랜덤 벡터 얘기하면서 RN을 말하거나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유클리안을 벗어나는 세팅으로 이제 그 엑셀에다가 정말 펑션을 이제 주는 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가 만약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러니까 정말 확률 과정을 생각했을 때 이게 실은 그 세트, 그러니까 그 W, 실은 뭐 오메가 하나 할당하면은 XT 오메가 결정되는데 실은 XT 오메가 컨티뉴스 펑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팅으로 이제 한 스테이트가 펑션을 하나 결정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제 잘, 잘 엮게 되면은 이제 실은 확률이라는 거를 이제 그 펑션 위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하나의 예시가 이제 유클리안에 좀 벗어나는 그런 예시로서 좀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 공간 위에다가 또 이제 그 확률을 이제 할당하는 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그럼 제 질문은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모아놓은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이제 어떤 스테이트 할당하는 걸 따라서 그 컨티뉴어스 펑션을 뱉는 거기 때문에 모아놓는 공간은 컨티뉴어스 펑션을 모아놓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할당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하나 그냥 x만 만약 이제 x 제로 그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할당하면은 저희가 x 제로는 이제 정말 그 뱉는 값이 그냥 실수 하나잖아요. 근데 xt를 두고 xt를 이제 그 쭉 그 시간선 안에서 모았을 때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다시 랜덤 베리어블로서 라지 x로 간주하면은 그때 라지 x는 그 스테이트 하나 넣으면은 그 컨티뉴어스 펑션 패스 하나 뱉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희가 프로버빌리티 스페이스를 그 컨스트럭션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기반에 있는 게 컨티뉴어스 펑션의 컬렉션이 돼버린다. 그런 면에서 유클리안을 벗어나게 된다 하는 예시였어요. 예, 저는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그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지가 잘 안 잡혀서 일단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가 어쨌든 컨티뉴어스 펑션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펑션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이 폴리시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감상으로는 애초에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특도 공간에서 이벤트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그냥 집합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수치화해서
계산하고 뭐 변화를 보거나 덧셈을 하거나 하고 싶은 그런 거라서 리얼로 계속 끌어오고 싶었고 끌어올 수 있는 도구가 랜덤 베리어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폴리시로 바뀐 이유는 폴리시 공간에서 그 어떻게 미적분학이 잘 정의될 수 있는지를 봐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얘기가 나오는데, 어, 네. 사실 이 밑에 증명은 제가 이렇게 막 디테일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확률 축도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확률 축도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확률 공간과 이제 이게 항상 존재해서 이제 엑셀 분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냥 요 스테이트먼트만 좀 봤고요. 사실 증명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아직 이제 막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요쪽에서도 좀 이제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네.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면은 뭔가 저 그냥 스테이트먼트 그 자체만 좀 뭔가 그냥 그럴듯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 증명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증명 디테일을 다 이렇게 따라가려면 좀 너무, 저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이게 증명 디테일 따라가려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측도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그거를 요구한다고 교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얘기하긴 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막 그거를 다 하고 간다라는 건 좀 이제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냥 스테이트먼트만 좀, 받아들이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전 그리고 그 푸시 포워드라는 얘기를 저는 처음 봤어가지고,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그, 아시는 분들이나 코멘트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저도 이제 정확히는 그 네,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 제가 그 디스코드에 혹시 네. 나중에 그 자료를 혹시 공유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지금 설명을 드려도 왠지 그 이승기 선생님께서도 계속 시원히 갈증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아, 네네. 예, 이게 아마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 일단 초반에 등장하는 개념일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도 공부하면서 저 푸시포워드 용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면서 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확률 변수가 이제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공역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는 정의역에서만 주어진 그 probability measure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probability measure를 이제 공역에서도 정의하려고 가져온 개념이 이 푸시포워드 확률책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역에 있는 그, 그, 아, 그 네. 시그마 알지브라의 원소들이 다 정의역의 시그마 알지브라의 원소들로 이제 대응이 되니까 그 정의역에서의 시그마 알지브라의 그 probability measure 값을 공역에서의 probability measure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그 probability measure가 그러니까 공역에서의 probability measure가 푸시포워드 probability measure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이거는 PX라고 표시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공역, 우리 카이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러면 X 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그 X라는 게 제 말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특도 공간, 그러니까 정의역에 이제 있는 그 probability measure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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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은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그게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두 매저가 이제 그, 그 매저 스페이스 양쪽에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푸시포워드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보면서, 이젠 좀, 이제 조금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증명, 이게, 네. 저 뭐 이해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 뭔가 디테일한 증명이라기보다 그냥 스케치 정도인 것 같아서, 네네. 뭐 혹시 그냥 이해하신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뭐 직관을 설명해 줄 수 있나 하고 여쭙고 싶었습니다. 전 약간 그 용어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이거 보는 거랑 그 랜덤 베리어블 보는 거랑 실은 두 개 보는 게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6.4에서 스택한 거는 랜덤 베리어블 아니죠. 그 프로버빌리티가 있으면은 그걸로 인듀스 되는 그러니까 그거랑 인듀스 되어서 맞춰지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라는 거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도 성립을 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음, 랜덤 베리어블 있으면 그걸로 이제 그 디스트리를 만들 수 있다 또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6.3 내용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6.4 볼 때는 항상 정말 그 뭐 아래서 그 보는 그 덴시티 펑션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그 가우시안을 만약 덴시티로 잡았을 때 그거의 CDF가 어떻게 되는가? 음, 그걸 이제 그리면은 마치 뭔가 시그모이드를 하는 그런 애가 나오는 거고 정말 그거에 보면서 이제 그 컨스트럭션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해주는 얘기는 약간 좀 이 두 개 정보가 등가라는 얘기일까요? 아 맞습니다. 여기서 이거 갈 수 있고 여기서 여기 갈 수 있고 음, 그러면 6.3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공역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PX, 그 확률축도 PX를 정의했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랜덤 베리얼로 불로부터 얘를 정의했다면 이제 여기선 반대로 이제 PX로부터 이제 그, 그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하는 요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얘기를 좀 바꾸면은 그냥 네. 폴리피 자체를 그냥 R로 바꿔가지고 음, 그러면 정말 그냥 그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보통 음, 생각하던 그 밸류가 리얼인 그런 랜덤 베리어블을 다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네네. 예시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PX라고 써진 거를 그냥 라지 FX로 고쳐서 쓰면은 이게 정말 그 CDF를 말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랬을 때 랜덤 베리어블 있으면은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그 FX, CDF 구할 수 있는 거 있다. 그거는 이제 정말 저희가 CDF 어떻게 구했는지 정말 그 적분해서 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랜덤 베리어블 그냥 R에서 R 그 랜덤 베리어블 있으면 그 CDF 구하는 거 반대로 CDF 자체를 이제 뭔가 펑션을 주면은 그걸로 이제 인주스는 그 랜덤 베리어블 구성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금 더 이제 좀 좁혀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음, 오히려 그걸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어, PX라 쓰면 그냥 라지 FX로 고쳐가지고 정말 음, 우리가 CDF 생각했던 거를 그 정말 그 리얼 투 리얼에서의 CDF 생각했던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음. 여기 그 얘기가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건부 기대값으로 가는데, 어, 시간이 지금 이거를 뭔가 건드리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1시간 이내로 저는 끊으려고 항상 생각 중이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이제 이 스터디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아서 일단, 어, 오늘 나온 질문들을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드리고 또
이제는 조금 서로 어떤 게 궁금한지 이런 게 공유가 된 것 같아서 그 7장부터 다음 주에는 끝까지 한번 보고 어, 여기서 좀 이제 또 궁금증 생기시면 디스코드 그때그때 올려주시고 아마 그럼 적절한 예시나 교수님이 또 이제 주실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같이 작업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네, 일단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